니콜라 요키치는 지난 2021년 생애 첫 정규 시즌 MVP를 거머쥐며 많은 수식어를 얻었습니다. 사상 최초의 덴버 소속 MVP, 최초의 세르비아 출신 MVP, 최초의 2라운더 MVP까지. 요키치는 2000년 샤킬 오닐 이후 21년 만에 등장한 센터 MVP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년 후인 올해 요키치는 또 다른 역사에 도전하는데요. 다름 아닌 37년 만에 3년 연속 MVP 수상이 그것입니다. 1955년 밥 패티트가 사상 최초의 정규 시즌 MVP 수상자가 된 이래 NBA에는 수많은 MVP가 탄생했습니다. 그 중에는 2년 연속 MVP를 수상한 이도 적지 않았는데요. 리그를 지배한 최고의 선수라면 능히 누릴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연속 MVP라는 업적은 극소수의 선수들에게만 허락된 일이었습니다. 역대 최고의 선수로 꼽히는 마이클 조던도 MVP 트로피만 6개를 휩쓸며 이 부문 역대 1위에 올라있는 카림 압둘자바도 3년 연속 MVP 수상만큼은 해내지 못했었죠. NBA 역사상 3년 연속 MVP 수상에 성공한 이는 단 3명입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NBA 역사상 최초의 전구단 연구 결번자인 전설 빌 러셀, 60년대의 괴수 윌트 체인벌린, 80년대 아이콘으로서 매직 존슨과 함께 NBA의 쌍벽을 이뤘던 레리 버드뿐이었습니다. 특히 1986년 레리 버드의 3년 연속 MVP 수상 이후 NBA에는 30년 넘게 이 업적을 달성한 선수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매직 존슨, 마이클 조던, 팀 덩컨, 르브론 제임스, 스테픈 커리, 야니스 아트토쿤보까지 역대 어느 전설 못지않은 역사를 만들어낸 선수들도 모두 2년 연속 MVP 수상에 만족해야 했었죠. 3년 연속 정규 시즌 MVP는 왜 이렇게 어려웠던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MVP 투표권을 지닌 미디어 관계자들의 그래도 3년 연속은 이라는 특유의 심리 때문입니다. NBA 정규 시즌 MVP는 NBA 사무국이 선정한 주요 매체의 기자들과 미디어 관계자들에게 주어집니다. MVP뿐만 아니라 감독상, 식스맨상, 수비상 등 다른 상들도 마찬가지죠. 즉 MVP는 미디어의 시각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높은 평가를 받는 선수가 받을 수밖에 없는 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정규 시즌 MVP 수상자 결정에서 오랫동안 미디어 관계자들을 지배했던 이데올로기는 다름 아닌 3년 연속 MVP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리그에 대단한 선수가 많기도 했고 실제로 3년 연속 MVP를 놓친 것이 아쉬울 정도로 3시즌 연속 정규 시즌을 압도적으로 지배한 선수도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리그 최강급 팀이 정규 시즌에 그 입지를 유지하는 기간이 2년 안팎이라고 봤을 때 3년 연속 MVP가 거의 등장하지 않았던 근 30년 이상의 역사가 잘못 쓰였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규 시즌 MVP가 리그 1위 팀에게만 주어지는 것도 아니기에 더더욱 3년 연속 MVP의 멸종 현상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3년 연속 MVP가 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 토를 달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명의 선수가 3년 연속 MVP의 탄생을 정주준하고 있습니다. 덴버의 니콜라 요키치가 주인공인데요. 요키치는 2021년과 2022년에 이미 정규 시즌 MVP를 받으며 2년 연속 수상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요키치는 가장 압도적이고 경이로운 선수였습니다. 트리플 더블 머신인 동시에 페인트 존과 3점 라인을 가리지 않는 득점 폭격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괴물 중의 괴물이었죠. 하지만 올 시즌을 앞두고 요키치는 MVP를 받을 만한 선수로 잘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 3년 연속 MVP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3년 연속 MVP가 등장하지 않았던 지난 36년 동안 3년 연속 MVP를 노릴 수 있는 선수들에겐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따라붙었습니다. 3년 연속 MVP를 수상하려면 다른 후보들을 그만큼 제대로 압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규 시즌 MVP를 둘러싼 미디어의 표가 얼마나 3년 연속 수상 도전자들에게 인색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요키치는 그 오래된 인색함마저 넘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MVP에 큰 마음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말이죠. 다른 MVP들도 대부분 그랬겠냐마는 유독 요키치의 플레이는 개인상에 무심해 보이는 듯한 인상을 풍깁니다. 무리한 슛을 던지는 경우도 없고 동료들에게 볼을 달라고 때를 쓰지도 않습니다. 요키치의 플레이는 그 어떤 슈퍼스타보다도 이타적이고 현명합니다. 요키치는 그저 승리를 위해 매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를 다합니다. 다만 그걸 너무 엄청난 수준으로 잘해내고 그 플레이가 보는 이로 하여금 경외심을 자아내는 것뿐이죠. 그래서 니콜라 요키치라는 이름은 이제 전 세계 최고의 선수를 꼽을 때 반드시 거론되는 이름이 됐습니다. 2-3 시즌을 앞두고 니콜라 요키치의 정규 시즌 MVP 수상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였습니다. 일단 덴버의 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자말 머레이가 무릎 부상에서,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허리 부상에서 컴백하면서 요키치에게 지나치게 편중됐던 공격 시스템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곧 요키치 개인의 퍼포먼스가 압도적인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의미했죠.
좋은 동료들이 돌아온 만큼 슈팅 기회는 줄어들고 다른 선수들과 융화하는 플레이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였습니다. 워낙 강력한 MVP 경쟁자들이 많기도 했습니다. 루카 돈치치는 물론 야니스 아테토쿤보, 조엘 엠비드 같은 후보자들은 사실 얼마든지 요키치의 앞을 가로막을 수 있는 또 다른 유로피언 괴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1월 중순 기준으로 요키치는 리그에서 가장 압도적인 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요키치는 38경기에서 24.9점, 11.0 리바운드, 9.7 어시스트를 기록 중인데요. 예년과 비교해 득점과 리바운드는 확실히 수치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9.7개의 어시스트는 커리어 하이 기록이자 역대 센터 포지션 선수의 최고 기록입니다. NBA 역사상 센터로서 유일하게 어시스트왕을 차지했던 윌트 체인벌린조차 단일 시즌 최고 기록은 8.6개입니다. 요키치는 현재 체인벌린의 이 기록을 약 1.0개 뛰어넘고 있죠. 제임스 하든, 타이리스 할리버튼, 트레이 영의 존재로 인해 요키치는 어시스트왕을 노리기는 힘들어 보이지만 현재의 페이스를 유지할 경우 오스카 로버트슨, 러셀 웨스트브룩에 이은 역사상 세 번째 시즌 평균 트리플 더블 기록 선수가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 시즌 요키치는 무려 61.8%의 야투 성공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 덴버는 서부 1위까지 질주하고 있습니다. 개인 성적, 팀 성적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농구를 이렇게 잘하는데 성적까지 이렇게 완벽한데 MVP에 안 뽑힌다?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일 아닐까요? MVP에 안 뽑히면 차별이라는 말이 나와야 할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니콜라 요키치는 37년 만에 정규 시즌 MVP 3연패라는 위협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손으로 직접 NBA의 오랜 금기를 깨부술 수 있을까요?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루카 돈치치 정도를 제외하면 요키치를 위협할 만한 특별한 경쟁자가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데토쿤보는 근 몇 년간 야투효율이 가장 좋지 않은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데토쿤보가 결코 퇴보한 것은 아니죠. 다만 그가 느끼는 피로감, 미러키의 노쇠한 로스터 나이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복이 심해졌고 그로 인해 야투효율이 본래의 수준에 못 미치는 경기가 올 시즌 들어 유난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엘 엠비드는 여전히 괴물 같은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현재 돈치치와 요키치가 보여주고 있는 활약의 위상에 미칠 정도는 아닙니다. 한마디로 임팩트가 둘에 비해 강하지 않습니다. 엠비드가 부족한 선수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냥 돈치치와 요키치가 너무 잘하는 게 문제입니다. 돈치치는 어떨까요? 돈치치야말로 진심으로 요키치의 3년 연속 MVP 수상을 위협할 유일한 선수로 보입니다. 올 시즌 활약상은 사실 상식적인 선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12월 28일에는 NBA 역사상 최초로 60점, 21리바운드, 10어시스트 경기도 해냈죠. 요키치가 40점, 27리바운드, 10어시스트를 기록한 지 불과 9일 후의 일이었습니다. 최근 댈러스에 합류한 어빙과의 공존 과제는 남아있습니다. 덴버에 뒤쳐져 있는 팀 순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고 봐야겠죠. 다만 앞서도 언급했지만 NBA는 정규 시즌 1위 팀의 에이스에게만 MVP가 주어지는 리그가 아닙니다. 16-17 시즌의 러셀 웨스트브룩은 소속팀 오클라호마 시티가 서부 6위에 머물렀지만 가장 압도적인 개인 활약을 펼치며 정규 시즌 MVP를 가져갔던 바 있습니다. NBA MVP에겐 임팩트와 스토리 라인이 필요합니다. 댈러스를 혼자서 이끌었던 돈치치에겐 그런 스토리가 있죠. 그래서 돈치치야말로 요키치를 가장 위협하는 경쟁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키치가 과연 돈치치를 비롯한 다른 경쟁자들의 도전을 이겨내고 3년 연속 정규 시즌 MVP를 수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 현재 분위기는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향후 2개월이 요키치에겐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느빌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